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는 괴 돼지라는 소리를 듣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매일 후보들의 지지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향해 괴 돼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데도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대중정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그 이면을 면밀히 따져보면 인간이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왜 우리는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괴, 돼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때로는 어리석을까요? 우리는 파스칼의 주장처럼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대다수는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머리 쓰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는 것도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철학이 인기가 없는 것도 바로 인간의 이런 안이한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안이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믿으려 하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적 사고가 진보해도 종교가 성행하는 것도 바로 인간의 이러한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따져보느니 일단 믿고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속성 때문에 우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고 남에게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오류에 빠지는 걸까요? 우리는 일단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에 사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야. 좌파는 다 빨갱이야. 최씨는 고집이 세. 여자들은 다 그래 등등 무수한 잘못된 생각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일반화하여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찰 없는 지식은 궤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흑백논리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세상에는 이분법적으로 적과 동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닌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적과 동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특히 정치나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로 이런 흑백논리에 빠져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닌 제3 영역이 가능한데 오로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흑백논리에 빠져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친한 사람들 사이에는 될수록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나 세상에는 어디 좌파, 우파만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우클릭, 좌클릭 할 수도 있고 중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찌 종교만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되겠습니까? 종교도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하나의 대안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극히 자신이 믿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적대시하는 흑백사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념을 절대화한 이데올로기나 믿음을 절대화한 종교가 흑백논리에 빠져 양보나 화해의 미덕이 없으면 세상을 전쟁으로 몰고 가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20세기 이데올로기 전쟁과 중세부터 지금까지 전개되는 종교전쟁은 교조적인 이데올로기나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성과는 거리가 먼 감정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선거 때 혈연과 지연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바로 인간이 얼마나 감정에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며 그리스의 전쟁 영웅으로 한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며 존경까지 받던 아리스티데스가 왕이 되려 한다는 정적인 테미스토클레스의 악의적 소문 때문에 그를 추방하기 위한 추방투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투표 결과 추방되는 비운후 사나이가 되고 말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프로타르크 영웅전에는 그 당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티데스 추방투표 당시 사람들이 조개 껍질에 추방할 사람의 이름을 적었는데 한 문맹자는 아리스티데스에게 조개 껍질을 내밀며 그가 아리스티데스인 줄도 모르고 아리스티데스의 이름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아리스티데스는 짐짓 놀라며 그가 당신에게 무슨 피해라도 입혔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아니요, 나는 그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떠드는 것이 듣기 싫어 그럽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리스티데스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조개 껍데기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었고 결국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고도 얻은 쥐와 명예 때문에 가진 민중들의 반갑이 얼마나 사나운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맥없이 싫은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그대로 추락하는 길을 간다는 것이죠. 문제는 독재 본능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리들의 이런 얄팍한 사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악마로 불리는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철저히 이용하여 정권을 잡고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념도 소수의 지식인보다는 다수의 대중의 도움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지식인이 아닌 대중만을 보고 철저히 연설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대중 중에서도 그 지적 수준이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의 이해력에 맞추어 연설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민중이란 단순하여 냉정하게 숙고하기보다는 간단한 지각만으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종주의와 애국심에 호소하는 흑백 논리로 독일 재건을 위해 가장 취약한 민족 유태인을 학살하라고 외쳤습니다. 독일 재건을 위해 돈이 많은 유태인을 희생하기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결국 히틀러의 대중지향적인 연설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독일인의 열광적인 지지에 힘입어 히틀러는 정적을 없애고 권력을 휘어잡는 데 성공하고 맙니다. 결국 그 당시 독일인의 대다수는 히틀러 눈에는 개돼지로 보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최근이라고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독재자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필리핀의 두테르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등등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독재자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쉽게 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무식해서만 그럴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무식해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쟁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한 권력의 의지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어울림을 거부하는 것이죠. 상대를 이기려는 이런 욕망은 아주 강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허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 자신을 대신할 영웅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일수록 자신을 대신할 강력한 영웅을 찾고 그 영웅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스포츠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인기가 있고 스포츠 영웅들이 대접받는 것도 바로 인간을 이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판에서도 자신을 대변할 정치적 영웅을 찾기 마련이고 비록 자신을 대변할 영웅이 문제가 있어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할수록 독재자를 더 열렬히 지지하는 것도 다름 아닌 자신의 영웅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셀은 핵무기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남을 이기려는 욕망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진리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사람들에게 핵이 가져올 재난의 위험을 깨우쳐주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단지 그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 뭉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다. 자기 보존의 동기보다 더 강한 동기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욕망이다. 우리는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기려는 욕망이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쉽게 비합리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는 심보가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후보가 문제가 많아도 이기려는 마음이 강해지면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개돼지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개돼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지혜의 날을 갈고 이기려는 마음을 절제하며 남과 더불어 어울리며 살려고 할 때 비로소 개돼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